안녕하십니까. 육아하며 주식하는 소은파파입니다. 위로해드립니다. 이거 보면 투자 성공률 2배 이상 올라간다고 쌉 어그로를 끌었는데요. 종목 찍을 때나 이딴 거 하지. 뭐야 이렇게 장담을 하고 그러나 2배 이상 올라간다고 어그로를 좀 끌었는데 진짜 장담합니다. 이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투자 성공률 2배 이상 올라간다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자료로, 통계로, 팩트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투자하면서 지친 마음 좀 어루만져 드리고 싶어서 영상 가져왔고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이랑 놀다 보면 좀 투자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벚꽃 보러 갔다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의점 도시락으로 시대도 아끼면서 애기 이렇게 유모차에 눕혀가지고 분유 먹이면서 벚꽃 구경하고 왔는데 꽃 구경이 진짜 좋죠. 돈도 안 들고 도시락 가져오니까 뭐 그렇게 비싼 거 먹을 필요도 없고 감성 하나로 그냥 쌉가성비, 시드방어 이런 거 애기도 얼마나 좋아요. 집에 있는 거보다 꽃 구경하면서 큰 애기 좋잖아요. 나중에 무조건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꾹꾹 하면서 큰 애기 뭐. 그러니까 애기랑 있다 보니까 좀 투자를 잊게 되는데 제가 투자라는 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주거비가 좀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해서 저축하면서 대충 살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산 증식에 관한 집단적 조급증이 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증식을 무조건 해야 되고 투자를 통해서 성공해야 되고 이런 안 하면 바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아파트와 외제차가 우리의 투자를 망치고 있다 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와 외제차를 굳이 갖고 온 거는 정말 저도 이제 닥신TV 보고 쌉가성비 중고 520 530i 뽑아가지고 이제 잘 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탄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너는 뭐 외제차 타면서 하지만 이제 쌉중고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방어가 되고 아무튼 뭐 그런 거 타고 있는데 본질은 비교질에 있다. 본질은 비교질이에요. 비교하기 쉬운 두 가지가 저는 아파트랑 외제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너무 필요 없는 것을 필요로 해요. 결핍에 의한 필요가 아니고 비교에 의한 필요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는 이게 뭔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걸 구해야 돼. 예를 들면 먹을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비교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좋은 아파트가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저렴한 아파트들도 여러분들 눈 좀 돌려보시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낮은 지역이 분명히 있고 아파트 불장이다 할 때 못 오른 지역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질 때문에 우리가 서울로 가고 싶고 서울 중에서도 중심부로 가고 싶고 비싼 동네로 가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질에 의해서 비교질 당해가지고 열등감이 자극받아가지고 내가 저거 필요해 라고 이제 믿는 순간 이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트라우마? 열등감? 이런 거기 때문에 해소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 제 생각에 이재용도 비교질 겁나 당하면서 컸을걸요? 공부 뭐 하는 걸로도 그럴 수 있고 다른 뭐 재벌가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삼성보다 또 큰 기업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또 이런 그런 그 정도 이제 사이즈에서 놀면은 해외의 이야기도 또 많이 들을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용 회장님도 내면의 열등감 같은 거 상당히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의해서 비교질 당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필요한 걸 자꾸 필요로 하는 그런 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투자에 굉장히 방해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답은 그저 매일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후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정진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적용했을 때는 저는 딱 한마디로 워렌 버핏 형님께서 말씀하신 잃지 않는 투자 이거를 되새기는 일이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팩트로 언제 조져주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겁니다. 이제 월 50씩 적립식 투자했을 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비교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월 50으로 여러분들 얼마까지 모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 주식 투자 하시면서 수익률 10% 정도 목표로 잡으시는 연 기준으로 연수익률 10% 원하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10% 내려고 주식하는 거면은 사실은 상당히 아쉽거든요. 주식으로 해서 10% 이상 내야죠. 엄청 초고 변동성 위험 자산인데 근데 이제 놀랍게도 8% 수익 수익률로 10년 모으면 9,100만원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되고요. 20년 모으면 2억 9천, 30년 모으면 7억 4천 됩니다. 비슷하게 요거를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 10%는 한번 읽어보시고 12%로 만약에 올릴 수 있다. 이러면 10년 동안 모으면 1억 1,500, 20년 모으면 4억 9천, 무려 30년 동안 모으면 17억 됩니다. 월 50만 원으로 폼 묻혔다. 이게 최저시급으로 제가 알기로 월 23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월 230 버는 최저시급 버시는 분도 물론 뭐 써야 되는 돈 이런 거 다 있지만 월 180씩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결핍됐다고 보긴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핍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수익률 12%로 30년 모으면 17억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살 수 있다. 물론 물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반영 안 한 거지만 비슷하게 요 월 50만 원도 소득의 증가는 반영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뭐 최저시급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최저시급도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것도 있고 또 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상황, 그리고 또 아껴 쓰는 거, 그리고 뭐 성과급 뭐 꽁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수익들도 있죠. 이것저것 하면서 그런 것들 다 빼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당히 가능성 있고, 월 100만 원으로 늘려볼게요. 월 100만 원 늘리면 8%로 10년 모으면 1억 8천, 8%로 20년 모으면 5억 8천 되고요. 월 100만원씩 모으면, 와, 30년 모으면 8%만 수익 내도 15억입니다.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다. 물론 20세에 시작해서 50세에 사는 거지만, 야, 그 안에 서울 아파트, 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데 그 소리 하냐, 이렇게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을 따라잡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아파트 살 수 있고, 10%, 12%만 한번 봐볼게요. 월 100만원 저축해서 연 12%씩 10년 모으면 2억 3천, 20년 모으면 9억 8천. 와, 30년 모으면 34억 9천 됩니다. 야, 거의 35억인데 원하는 아파트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희망의 로를 한 번 더 굴려봅니다. 배우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배우자를 만난다. 월 200만 원 저축하면은 8%로 10년 모으면 3억 6천 되고요. 8%로 20년 모으면 11억 7천. 8%로 30년 모으면 29억 됩니다. 계속 보면요, 10%는 생략하고 월 200만 원 저축 시 연 12% 수익률로 10년 모으면 4억 6천 되고요. 20년 모으면 19억 7천, 30년 모으면 무려 거의 70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이게 사실은 최저시급 받는 두 명이 결혼해가지고 연 12% 주식 잘해가지고 수익 내면서 월 200만 원씩 적립시 투자하면 30년 동안 70억 모을 수 있다. 8%, 10%, 12%를 왜 갖고 왔을까요? 이 8%, 10%, 12%가 S&P 최근 40년간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의 지수 투자만 해도 이 정도인데 뭐 QED도 있고 TQQQ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공부해서 종목 선정한 어떤 좋은 기업일 수도 있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런 거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10% 수익률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래서 결론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집단적 조급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산 증식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왜 가지고 있냐면, 제 생각에 90% 이상 한국 사람들 아파트 때문이에요. 아파트가 올라도 진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도태된다는 그 생각이 몇십 년 동안 지금 저희 DNA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그 속도보다 내가 자산 증식이 더 빨리 돼서 내가 이 아파트보다 더 상급지로 가야 된다. 소위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쳐가지고 막 TQQQ에 미친놈도 있는데, 예, 그런 채널이 또 인기를 얻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저도 채널 봤는데 너무 투자의 마인드가 진짜 너무 좋으시고 저도 많이 배우고 구독 눌렀습니다. 너무 좋은데 저 같은 학고 채널이 사실 감히 평가할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사실은 그분이 주시는 또 인사이트에 비해서는 그냥 뭐 TQQQ 무조건 그냥 무지성 매수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상의 내용을 뭐 반만 이해하셨던지 무조건 그냥 TQQQ에 전재산 몰빵하자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차근차근 S&P 500 사가지고 차근차근 가면 정말로 우리 다 같이 모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벌면 여러분들이 잃거나 뭐 기관이 벌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잃거나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외국인도 돈 벌고 기관도 돈 벌고 개인도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 성장, 기술 발전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모두 그 부를 향유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업을 좀 해야 됩니다. 부업을. 이제 부업이라고 또 거창하게 말할 게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는 이제 할인 쿠폰 같은 거 챙기는 것도, 할인 쿠폰 같은 건 사실 소비 습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일종의 부업이라고 보는 게, 소비 이거 할인 쿠폰 찾으려면은 이게 디지털 노동 겁나 해야 돼요. 들어가지고 막 뭐 누르고 막 회원가입하고 막 이벤트 알림 받기 뭐 광고 홍보 동의 막 이딴 거 눌러야 되고 막 회원가입 해가지고 개인정보 털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20% 할인받아서 10,000원짜리 8,000원
8,000원에 사면 8,000원으로 만원짜리 사니까 사실 25% 수익 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부업이라는 게 뭐 저희 친구들 말도 들어보면은 이제 코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뭐 무슨 코딩 플랫폼 같은 게 올려가지고 한 달에 하나만 받아서 해도 한 달에 뭐 한 10만원, 20만원씩 벌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떤 직종에 어떤 식으로 부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자기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야근 수당 같은 거 어차피 일 넘치는데 그런 걸 조금 챙겨가지고 잘해서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만 벌어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20년 동안 하면 이게 6천만 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부업하면서 할인 쿠폰 챙기면서 이렇게 돈도 좀 세이브하고, 그리고 뭐 당근 같은 거 애용해서 되도록이면 새 상품 안 사고, 그리고 물건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옷도 가능하면 한 10년씩 입고, 팬티도 다이소 팬티 입으면서 이렇게 아껴가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든 것은 스며드는 것이다. 습관으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절약하는 습관, 투자하는 습관, 이 모든 게 저희 인생에 어떻게 스며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되고 아이덴티티가 되잖아요. 결국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이 누구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왜? 월 100만원씩 30년 저축해서 10%씩 수익 내면은 막 몇 억씩 모을 수 있거든. 또 열심히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또 모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기 때문에 또 애기랑 벚꽃 보러 놀러 다녀오면서 다시 또 저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삼천당 제약 같은 거 타가지고 막 한번 수익 한번 땡겨 보겠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면서 잃지 않는 투자하면서 천천히 간다. 뭐 그래놓고 나스닥 레버리지 겁나 투자하고 있긴 한데 반성하고, 근데 레버리지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공부로는 2배짜리 정도는 장기 투자해도 어쨌든 수익이 난다는 거를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결론이기 때문에 뭐 반박 들어와 보시던지 뭐 반박할 거 많죠. 뭐 예상 가는 게 또 한 트럭인데,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파무 11홍이라 그러잖아요. 벚꽃은 또 필 때 예쁘지만 금방 집니다. 벚꽃이 지는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 견뎌야 되기 때문에 잘 대비하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소은파파와 열심히 공부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